바로 같이 확인할까, 얘들아? 1, 2, 3번이에요, 지금. 1번, baked potatoes with butter, blank, a lot of calories. 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버터를 이용해서 구운 감자는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인데 아무리 봐도 동사가 안 보이고 있죠. 앞에 있는 포테이토를 꾸며주고 있는 baked는 형용사 역할이었으니까. 그러면 일절에 뭐가 되어줘야 돼? 동사가 되어줘야 한다는 소리가 됐죠. 그래서 준동사가 아닌 have를 골라야지 1번 문제는 알맞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는 baked potatoes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다음 문제 2번. The Egyptians invented a bowl made 또는 was made of seeds wrapped in linen. 문장은 하나인데 동사 후보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보이고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얘들아? 동사를, 즉 저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지금 보이고 있지? 왜? 나 팝업이 떠가지고. 아 진짜 고마워.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전체 문장의 동사는 딱 하나만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형사문이니까 주어 뒤에 있는 invented가 전체 문장의 동사, 볼이 목적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준동사여야 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선택지에서 본동사만 쓸 수 있는 was made는 쓰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made of seed라는 과거분사 구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wrapped in 린넨도 역시 꾸며주고 있던 과거분사 수식구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역시 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딱 봤더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본동사 형태가 is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동사가 또 나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본동사가 될 수 있는 모양을 고르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지우면 getting부터 a good sleep이 전체 문장의 주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질문. 이 getting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니까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른다. 네,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 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도 3인칭 단수로 수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잠을 자는 것은 너의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getting을 뭘로 고쳐도 괜찮을까? 주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준동사가 있었지. 네, to get 이라고 하는 to 부정사로 고쳐도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줄 보기 4, 5, 6번부터는 숙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정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그것이 왜 정답인지 간단하게 이유를 같이 설명해서 숙제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do 그리고 be 어떤 걸 쓸래? 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대동사 문제라고 합니다. 앞에 사용된 동사를 다시 쓰기 싫어서 그 동사를 대신해준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 구를 대신할 때는 대동사를 do나 does나 did를 쓰게 되고요. 비동사 구를 대신할 때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대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동사로 do를 쓸지 비동사를 쓸지는 물론 내용을 해석해 가면서 내용상 맞춰봐도 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이런 대동사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쭉 앞에는 에이쿠야 깜짝이야 앞에 주어 동사 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건데 이때 이 동사 자리에 do를 쓸 거니 비동사를 쓸 거니 라고 하는 대동사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do를 쓸래 아니면 비동사를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또는 어떤 패턴이냐면 역시 앞에 역시 쭉 절이 이어지다가 as 또는 뭐 as well as 이런 as를 활용한 구문들이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주어가 나오고 다음에 또 이렇게 do를 쓸 거니 아니면 비동사를 쓸 거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do를 쓸지 비를 쓸지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얘들아 이 then이나 as 앞에 있던 절에 사용된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then이나 as 앞에 있는 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였으면 그럴 때는 do를 안 넘어가네. 앞에 있는 동사 일반 동사였으면 당연히 do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맞춰서 비동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런 패턴을 볼 때도 역시 이 자리에 do를 쓸래 비를 쓸래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앞에 동사를 찾아서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do를 받아서 대신해주면 되고요. 앞에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비동사를 받아서 대동사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를 봤더니 물어보고 있는 앞에 뭐가 보이고 있어 얘들아? then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어딜 보라고? 앞에 사용된 절의 동사를 찾아서 봤더니 동사가 spend라고 일반 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일반 동사를 대신받는 대동사가 필요한 거니까 spend에 맞춰서 일반 동사에 대한 두 대동사를 골라주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이 패턴이면 항상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서 일반 동사면 두더지, 비동사면 am, is, were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잘 읽어보세요. 대동사는 대동사가 쓰인 절에 당연히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적절한 모양을 써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대동사가 사용된 구의 시제는 당연히 앞에 있는 절과 일치하지 않고 대동사 절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 하지만 do를 쓸지 be를 쓸지는 앞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밑줄 맛보기에 있는 3번, 4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as 구문 사용되고 있죠. 둘 다 as 구문이네요. 그러면 쉽게 뭘 보면 되겠어, 얘들아? 앞절에 사용된 동사가 뭔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반 동사면 두더지를, 비동사 구가 있으면 비동사를 인칭과 시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3번을 볼까요? Our grandparents drank twice as much coffee as we are now. 앞에 사용된 동사가 drink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대동사를, 비동사를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시제에 맞게 do를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는 것에 2배 정도 많은 커피를 마셨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It seems that no one likes Philip quite as much as Emily is.
이 seems that은 is은 가짜 주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대절. 여기 진짜 내용이라는 소리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as 앞에 사용된 동사구를 봤더니 likes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대동사도 일반 동사로 받아야지. 비동사를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who, does 또는 디드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시제가 현재로 나와 있고 주어가 에밀리 3인칭 단수였으니까 지금은 does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에밀리가 그러는 것만큼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동사를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 주요 포인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집에서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왜 답인지 그 근거를 간단하게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인트 1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사별로 취하는 목적어, 즉 동사가 목적어를 준동사 형태로 가질 때 특정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 중에 하나는 투부동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건 동명사만 쓸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건 둘 다 써도 괜찮은 게 있었고 또 어떤 건 둘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지금 포인트 17에서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영어에서 미래 의미를 가지는 준동사구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암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to 부정사구는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이다. 를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부터 우리가 중학교부터 쭉 해왔던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동사만 가지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가지는 동사 그런 것들을 볼 예정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 동사들이 지금 몇 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 자리에 이렇게 써주세요.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진다. 왜? to 부정사는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의미 자체와 의미 자체가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뭐 원하고 결정하고 희망하고 계획하고 제안하고 뭐 예상하고 조언하고 이런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구를 가지는구나 라고 정리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더 적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몇 개의 동사들을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덜 외우는 게 좋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동명사를 가진 동사를 기억을 해놓고 to 부정사 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건 너무 많으니까 미래지향 동사들은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구 목적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avoid ing, consider ing, deny ing, discuss ing, enjoy, finish, give up, imagine, keep, mind, delay, put off, suggest, ing 모두 다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몇 가지가 빠져서 그 몇 가지만 추가를 시키도록 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들 뭐가 있냐면 놓치다, miss, 의미하다, mean, 무엇을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volve,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clude, 포함하다,
다음에 무엇을 연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ractice. 네, 이 정도의 동사들만 추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되더라.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여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두 다 암기하면 끝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디로 가냐면 케이스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초보정사, 동명사 일단 둘 다 가능한 동사들 하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시킬게. 목적어 자리에 둘 다 뭘 쓰는 상관이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이 표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죠? 1번은 의미 변화 없이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그리고 cease, 그만두다,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ease, C-E-A-S-E.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초보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건 사실 문제 잘 안 나오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 자주 나오더라? 네, 2번이 자주 나오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일단은 후보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또 나와있지더라. to 부정사는 미래와 관계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세요. remember to 부정사는 뭐뭐 할 걸 기억하다. forget to 부정사도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미래 표현들이죠. 다음에 regret to 부정사도 역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초부정사기로 해서 유감이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remember ing, forget ing, regret ing 모두 다 이미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잊고 후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초보정사는 미래, 아직 하지 않은 행동, ing는 이미 한 것, 과거와 관계 있는 표현. 그래서 remember, forget, regret ing는 이미 한 걸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후회하는 표현들. 다음 try 초보정사 많이 봤던 표현이죠. 노력하다, 애쓰다. try ing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stop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은 목적어 자리에는 stop, ing 동명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ing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삼형식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stop to 부정사는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stop, 그만두거나 중단하는데 왜 그만두고 중단하는지를 to 부정사구가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일단은 초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왜 스탑하는지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라서 초부정사구의 목적 구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 예문으로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I stopped smoking. 스모크란 동사가 목적 없이 그냥 쓰이면 담배를 피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만두게 된 거지 얘들아. 무엇을?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I stopped to smoke 하고 쓰게 되면 칸이 모자란데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던 일을 멈췄어. 왜? 뭐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는 게 되는 거죠. 완전 다른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있는 to 부정사구는 뭐랑 같이 바꿔 써도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 order to 부정사나 아니면 so as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목적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1, 2, 3번, 1, 2번 연습 문제만 같이 풀어버릴게요. Don't forget blank subcast valve before you go out. 네가 외출하기 전에 S 밸브를 잠궜던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 잠궈야 할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 잠궈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to check가 목적 역할을 하게 되겠죠. 다음 2번도 I regret blank that I'm not able to support you. 내가 너를 후원하거나 지지할 수 없게 되어서 유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to say를 골라주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to 부정사는 미래와 관계 있는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과목 뒷목 볼게요. 5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목적어가 단순 명사구가 아니라 조금 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사구, 대표적인 명사구인 to 부정사구나 아니면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에 그럴 때 우리 뭘 썼더라? 네, 긴 목적어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짜 목적어 it 써주고 진짜 목적어였던 to 부정사구를 보어 자리에 때 갖다 붙였던 그런 구문 생각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5형식 구조를 자주 쓰는 게 이렇게 대표 동사들 역시 정리되어 있죠.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ind 이런 동사들은 진짜 목적어가 길었을 때는 가짜 목적어를 써주고 긴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구나 대절은 그냥 뒤에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밑줄 보기 3번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맛보기 3번입니다. She considered important that all product information should reflect the latest data. 그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뭐가 중요하다?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긴 나와 있지 않은 바로 이 대절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진 대상이었겠지 얘들아? important는 목적격 보어였고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 있던 뒤에 대절이 진짜 목적어였으니까 이 목적격 보어와 동사 consider 사이에는 가짜 목적어인 it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야지 구조상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 she considered it important that 블라블라 쭉 이어지고 있었겠죠. 이런 구조의 문장에서 주로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부사가 나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로 어법 포인트로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 직목 구문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포인트 70는 너희들이 이걸 즉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준동사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 꼭 이 동명사 활용 동사들 암기하시고 나머지 모두 미래 지향 동사들은 투부정사라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숙제가 되겠죠. 포인트 18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힘들어 얘들아? 몹시? 이번 파트는 암기하기 조금 많은 파트라서 쓸 것도 조금 많네요.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지 얘들아? 괜찮겠죠? 좀 쉬어야 되겠니? 알겠습니다. 지금 37분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볼게요. 일단 교재 물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잠깐만. 깜짝이야. 쌤 아프세요? 어? 쌤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요. 일단 여기는 표로 엄청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는 나중에 와서 보기로 하고 이 표는 가급적 해주세요. 진짜? 어? 아니에요. 수업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를 좀 할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5형식 문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기본적인 5형식 구조의 패턴이 되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준동사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1번 5형식 동사가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으면 미래 지향 동사들이니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는 미래와 관계 있는 투부정사구가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미래 지향 동사는 이따가 교재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간단히 쓰도록 할게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용기를 북돋아 주다 라고 뭘 썼더라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다. encourage. 그렇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조언하다 하고 할 때 뭐라고 했더라? advice. advise 목적어에 뭐뭐 하라고 이야기하다 라고 할 때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썼었죠. advise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영감을 불러 넣어주다 라고 하는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미래지향적 동사가 hope. 뭐라고? plan. 네, plan 목적어 투부정사 괜찮고요. 또 목적어의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르치다는 것도 괜찮겠지? teach 목적어 투부정사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막상 쓰려는 게 생각이 안 나네. 설득하다. persuade. 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 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모두 다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목적어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희망하고 예상하고 계획하는 미래 지향 동사들이 5형식에 쓰이면 보어 자리 뭐가 나오게 된다? 투부정사가 나오게 된다. 라고 일단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래 지향 동사에 관한 설명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 가운데 박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미래 지향 동사들이 사용된 5형식 대표 동사 구문들입니다. 여기다가 미래 지향 동사라고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5형식의 미래 지향 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면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구나. 대표 미래 지향 동사들 ask, cause, get, want, allow, lead, enable, expect, encourage, persuade. 대표 동사이지 전체는 아니야 얘들아. 다음 두 번째 중요한 5형식 동사가 또 뭐가 있냐면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5형식 구조일 때 이번에 이 5형식 동사가 우리 사람의 인지활동, 지각활동을 설명하는 지각 동사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 지각 동사가 뭐가 있냐면 일단 종류를 먼저 말해볼게. 보는 거니까 see, watch, look at 이런 거 가능하겠지 얘들아? 또 뭐가 있지? 뭔가를 탐지하다. detect. 뭔가를 관찰하는 것도 일종의 보는 행동이니까 지각 동사 될 수 있겠죠? observe.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니까 perceive 상관없겠죠. 또는 주목하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notice도 괜찮겠네요. feel 당연히 지각 동사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역시 지각 동사가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imagine도 지각 동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대표적인 지각 동사들. 물론 듣는 것도 있겠구나. listen to나 hear 이런 거 듣는 것도 역시 지각 활동이니까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런 지각 동사가 5형식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되더라. 지각 동사가 있을 때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를 주술 관계로 봤을 때 목적어가 보어를 직접 하는 능동 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 능동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존동사 중에 원형 부정사 쉽게 말해서 동사 원형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형태가 더 가능하죠. 뭘 써도 괜찮더라 얘들아? 지각 동사가 있고 목적어와 보어가 능동 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원형 부정사, 두 번째는 VING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질문, 이 VING는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동명사. 안 돼.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어를 보충 꾸며주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럴 때 얘들아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 모양을 쓰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라. 능동이 아닌 수동이면 뭘 쓰면 된다는 소리겠어? 능동이 아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수동을 설명하시는 준동사가 뭐가 있더라? 네, PP.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지각 동사가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를 따져서 능동일 때만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I heard you call my name. 보세요. 그럼 내가 들은 거지. 내가 들은 건 누구야? 지우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되겠지?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누구지? 목적어가 지우가 직접 한 행동이 되는 거지. 그치? 목적어인 지우가
call my name을 직접한 능동관계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call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call 말고 뭘 써도 괜찮다? 능동이 하고 있으면 원형이나 아니면 call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 모양을 써도 괜찮다. 현재분사를 쓰게 되면 그냥 진행 상태가 좀 더 강조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문장을 제가 목적어를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I heard my name. blank by 지우 라고 쓰면 이 빈칸 자리에는 콜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 콜드 왜? 들은 거니까. 그렇죠. 목적어인 나의 이름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지우에 의해서 불려짐을 당한 목적어 보호가 수동 관계니까 이럴 때는 col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각동사네 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을 쓰면 절대로 안 돼, 얘들아. 반드시 목적어 보호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역시 교재에서 이 지각동사 구에 관한 예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양쪽에 있네요. 보이시죠? 지각동사 see, hear, feel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도 역시 지각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진 경우가 설명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행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형태의 현재분사구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교재에 지각동사가 정말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는 몇 가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 빼고 없는 것만 추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죠. 됐어, 얘들아?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 사역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역시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역시 오형식 패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이 오형식 동사가 목적으로 화역을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역동사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암기. make, have, 그리고 let. 가급적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에 있을수록 강제성이 강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강제성은 약해지게 됩니다. make, have, let 이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있는 오형식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일단은 따져서 둘이 서로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목적어가 보호에 나오는 준동사 행위를 직접 하는 주체일 때, 즉 능동일 때, 그럴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겠지, 얘들아. 수동이면 원형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럴 때 뭘 쓰면 된다? 수동 관계면 무조건 다 과거분사,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역시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성이는 had his hair cut. 윤성이가 사역동사 헤드가 나와 있죠? 머리를 가지게 되었네요. 어떤 머리죠? 이 컷은 원형일까? 과거분사 형태일까? 과거 문서. 과거분사. 왜?
머리가 잘려서. 그렇죠. 목적어인 머리카락은 스스로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림을 당한 대상이니까 사역동사 헤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목적어와 보어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이 아닌 과거분사 형태가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문장을 살짝 다르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윤성, 테드, 더, 스타일리스트, blank his hair 하고 쓰면 이 빈칸에는 어떤 형태의 컷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버튼. 일단은 컷이겠죠? 왜냐면 컷 하고 변하니까. 그때 이 컷은 어떤 모양일까? 원형일까? 과거분사일까? 어? 원형. 원형이겠죠. 왜? 윤성이가 하게 했어. 누구로 하여금? 목적어인 스타일리스트로 하여금. 물론 시킨 건 윤성이가 맞지만 머리를 자르는 건 누가 해야 돼?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해야 하는 행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와 컷은 서로 주술 관계를 따져봤을 때 능동 관계 성립하기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컷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구 예문에서 봤듯이 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어 자리에 원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봐야 돼? 목적어와 부어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목적어가 직접 하는 행동일 때만 사역이면 원형 부정사, 수동이면 무조건 과거분사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준사역 동사 한 가지 쓸게요. help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면 얘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첫 번째 초부정사 모양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모양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헬프 동사 오형식 구문은 수동 관계는 따지지 않는 능동 구문이니까 그냥 보어 자리에 초부정사, 동사 원형 둘 다 쓸 수 있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ing 모양과는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교재에 왼쪽 위에 나와 있죠. 사역 동사의 오형식 구문입니다. 지금 교재에는 모두가 다 능동인 상태를 전제를 두고 오형식 동사들이 어떤 보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명하지 않은 패턴이 보이고 있죠? 이 자리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상태 동사라고 써주세요. 상태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어 뒤에 보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VING 이때 ING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얘도 당연히 목적어와 보어가 무슨 관계였겠어요, 얘들아? 능동이었을까? 수동이었을까? 네, 능동인 상태였겠죠? 목적어와 보어가 능동이면 이런 상태 동사들의 오형식 구문은 현재 분사를 OC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수동이면 뭘 쓰면 된다는 소리겠어? 수동이면 네,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여기 2번 문제를 보세요. 예문. I finally found my sock blank to the inside of the dryer. 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상태 동사 find가 보이고 있지더라. 그럼 목적어인 나의 양말은 건조기의 내부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스톱. 들러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겠지? 수동의 관계로 이렇게 OC 자리를 과거분사가 설명해 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형식 구문은 정말 중요하니까 대표 유형들 반드시 잘 복습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오늘 진도 나간 동사와 준동사 첫 번째
번째부터 어디까지 문제 풀으시면 되냐면요. 109쪽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답에 관한 근거를 짧게라도 간단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세한 숙제에 관한 설명은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을 찍고 데일리와 필기사항을 사진을 잘 찍고 오늘 페널티 걸리신 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칼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얘들아. 주말을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진 찍고 가세요.